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즐긴 문화생활 작품들을 하나의 바이브로 엮어서 추천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지난 문화생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 하나를 보고 좋았으면 그거랑 연관된 작품들을 봐나가면서 문화생활을 이어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 주인공이 말한 자신의 인생책이 궁금해서 찾아 읽어보기도 하고, 영화에 나온 OST가 너무 좋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가수가 사실은 또 다른 영화에 나온 가상의 가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영화를 다시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에 따라서 보고 싶은 걸 정해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도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뭔가 연관된 작품들을 잘 엮어서 맛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화 2편, 책 1권, 음악 1곡을 엮은 큐레이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천 큐레이션은 제가 다니는 클라이밍장에서 흘러나온 한 밴드의 어떤 곡에서 출발했는데요. 음악을 직접 골라서 틀 수가 있어서 제 친구가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틀었는데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는 밴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곡들의 플레이리스트였어요. 아무래도 그 직전에 제가 인디밴드 플레이리스트들을 틀었어서 그게 연관 영상에 떴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벽을 타고 있는데 이 곡 뭐야 하면서 완전 훅 마음에 들어오는 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쿠나라는 밴드의 서서히 다가오는 저 달을 품에 안고 라는 곡입니다. 저는 밴드곡 중에서도 연주가 되게 길고 좋은 곡을 좋아해서 완전 팍 꽂혀버렸어요. 이 몽환적이면서도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연주? 그래서 라이브 영상도 다 보고, 근데 가사를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바로 라스 폰 트리에의 멜랑콜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영화관에서 재개봉했을 때 봤는데 정말 묵직한 그런 영화예요. 진짜로 저는 보는 내내 이 영화에 정말 짓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한참을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와, 이거 뭐지? 세상 왜 멀쩡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영화가 주는 감정도 되게 깊고 형식도 독특하고, 그래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에 입덕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소개한 곡의 가사가 바로 이 멜랑콜리아라는 영화의 내용과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일상 속에서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등등 평소에 생각해보기 어려운 그런 상상들을 하게 해줬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저 달이 서서히 나에게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한번 이 영화와 음악을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뭔가 진짜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게 맞는 것 같다 싶으니까 혹시 다른 곡들도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드셨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밴드 곡들을 대부분 작사 작곡하시는 보컬분께서 영화를 좋아하셔서 I Love You라는 곡도 폭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곡들도 쭉 가사를 들어보니까 왠지 아는 영화 같기도 하고 약간 알듯말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라쿠나 팬분들 계시면 이거는 무슨 영화 같다, 이거는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몰랐는데 밴드 이름인 라쿠나도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 나오는 중요한 회사의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라쿠나라는 이름도 라틴어로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뜻이어서 영화 내용이랑 상당히 의미가 연결된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터널 선샤인이 아까 그 곡 쓰는 보컬분의 인생 영화래요.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기도 해서 이터널 선샤인을 결국 봤는데요. 와, 또 다시 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마냥 슬픈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 사랑도 해보고 다시 보니까 와, 공들이 감독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의 사랑을 상상해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공들이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런 카더라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제목인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라는 무구한 마음에 비추는 영원한 햇살이라는 문구는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에게 라는 알렉산더 포프의 시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이 시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두 유명한 실존 인물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스토리는 정말 충격적이고 재밌어서 내용 자체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스승과 제자의 사랑, 그리고 거세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저는 이 시 자체가 표현하는 감정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이 둘의 실제 이야기가 정말 그 멀었던 시간에도 이런 형태의 감정들이 있었겠지. 혹은 이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류의 감정이 가능했나 싶어서 이 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둘이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을류 문화사의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라는 책인데요. 사실 저도 아직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 거의 한 1000년 전에 무려 수도사와 수녀가 자신들의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느끼고 적어냈구나? 그때 중세 당시의 환경, 그걸로 인해서 그때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그때의 말투로 적혀 있어서 일단 너무 신기해요. 그냥 내가 지금 겪는 사랑의 감정들을 다른 친구한테 이런 말투로 적어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말이 나올까 그런 것도 상상하게 되고 또 각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를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일단 이 이야기가 1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들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이 수녀가 되어서 아직 사랑을 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무구한 마음에 비추는 영원한 햇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이야기, 이 편지도 좋고 알렉산더 포프의 시도 좋고 그런 사랑을 다 잊고 지우고 앞으로 나아가도 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곱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도 정말 추천드리고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라쿠나 밴드의 곡들도 들어보시길 정말 추천드리고 그중에서도 서서히 다가오는 저 달을 품에 안고 뭔가 한 곡에 취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음악을 듣고 한번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도 봐주세요. 보고 이 곡 정말 이 영화에 영감 받아서 만든 것 같다 한번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화 2편, 책 1권, 밴드 곡 하나를 추천드려봤습니다. 뭐 볼지 뭐 들을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날씨 너무 좋고 사랑하기 좋은 계절인데 이런 절절한 사랑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쳐봅니다. 안녕!